계속 갈게요. 자, 도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극한이에요, 극한.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단원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안 써요. 그죠? 도함수의 정의를 안 써요. 왜?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보니까 사람들은 방금 전에 요 식을 찾은 걸로도 부족해서 더 인간은 귀찮은 고통을 되게 못 참아하는 동물이라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더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 간단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분법이라고 해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미분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미분하는 방법을 모아서 공식화해서 자 이것만 외우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미분법입니다. 그 미분법의 몇 가지들 간단하게 외우셔야 될 것들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 거, 요런 걸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미분계수라는 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미분이랑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해낸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한 100년 전까지만 해서도 뉴턴이었어요. 뉴턴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 조그마한 나라에 어딘가가 누가 뭘 했다던데? 라는 시기였는데 뉴턴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수학자 중에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라이프니츠? 모르겠어요. 자, 독일 사람인데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 1600년대일 거예요. 뉴턴 1700? 1600년대일 텐데 1600년대에 전 세계 수학협회, 그 전 세계라고 해봤자 그 당시엔 유럽이겠죠? 유럽에 있는 그 수학협회에서 수학협회가 어디 붙어 있었냐면 영국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시작하면서 과학이랑 수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시작하는데 그 급격한 그 발전을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데카르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그 뉴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턴은 아니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오일러? 오일러가 역대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위대한에 속하긴 합니다. 그 세 손가락 세 명 꼽아와 그러면은 그 어떤 수학자들도 대부분 다 그 세 손가락 안에 오일러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영국이 파워가 더 셌어요. 그때 항상 1600년대라고 하면은 한창 식민지 점령하던 그때라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겁나 힘 짜증나게 클 때잖아요. 거기다 수학협회까지 영국에다 있으니 얘랑 거의 동시대에 미분이라는 걸 발견해서 발표를 하는데 뭐야?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자, 지금 현재 만약에 그래서 뉴턴이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있었다면 우리 뉴턴은 과학자로 불릴까요? 아니면 수학이랑 과학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렸을까요? 수학이랑 과학을 동시에 하는 사람으로 불렸겠죠? 근데 지금은 과학자, 만류인력을 발견한 사람, 뉴턴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얘기하지 그 수학에서의 뉴턴의 업적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끌어내려놨어요.
저 하늘 끝에 있는 난이도가 높은 그 정말 너무 복잡한 방법이었던 거를 끌어내려와서 그거를 되게 쉽게 했어요. 어떤 직관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평면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 극한으로 구하는 방법, 그거 라이프니츠가 정의한 겁니다. 지금 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미분과 관련해서는 다 라이프니츠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라이프니츠가 어떤 식으로 미분을 표현을 했냐면 저 미분한다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이거 조금 이따가 같이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미분법 먼저 설명하고 거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프니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 먼저 fx라고 하는 애가 상수일 때, fx라고 하는 애가 x 1차식일 때, fx라고 하는 애가 2차식일 때, fx라고 하는 애가 3차식일 때, fx라고 하는 애가 n차식일 때까지 한번 찢어서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해보면 돼, 저거. 미분계수, 그러니까 정의 이용하는 거. 자, 그럼 일단 상수라고 하는 거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예요?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인데요. 상수 함수인 경우에는 x 더하기 h를 넣던 x를 집어넣던 둘 다 어떤 값이 나와요? 상수로 고정되어 나오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h는 0으로 가는데 h분의 c 빼기 c예요.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약분해갖고 뭔가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헛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왜? h는 여기가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 중이 맞지만 같은 숫자를 뺀 분자는 정확하게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어떠한 값분의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와요. 아하, 뭐라고요? 상수 함수가 fx가 상수 함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미분값은 0이 된다. 두 번째,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생략하고 바로 집어넣을게요. x 더하기 h 마이너스 x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죠? 1이에요. 아하, 뭐라고요? fx가 정확하게 x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누구? f'x라고 하는 얘는 반드시 1이 돼요. 그럼 얘는요? 그럼 선생님 2인가요? 아니에요. 2는 아니에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인데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 인수분해 할 줄 아세요? 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1학년 1학기 수상에 마플 시너지,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에는 나오고요. 정석에도 나오고요. 근데 일반 시중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응용 심화 문제 쪽에서는 이걸 쓰는 문제들이 나와서 얘를 외워라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식은 a-b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a의 n-2제곱 b 더하기 a의 n-3제곱 b제곱 더하기 도도독 b의 n-1제곱까지 이렇게 돼요. 뭐라고? x의 5제곱 마이너스 y의 5제곱을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y 더하기 x제곱 y 제곱 더하기 x y 세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x 7제곱 마이너스 y 7제곱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의 6제곱, 벌써 하기 싫어. x의 5제곱 y 더하기 x의 4제곱 y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x 살려주세요. y 세 4제곱 더하기 말려줘. 왜 안 말리고 있어? 나 좀 말려보라고. 더하기 y의 6제곱 다 썼잖아. 말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요렇게. 그럼 x의 100제곱 그만해. 그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진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빼서 h 곱하기 x 더하기 h 플러스 x 요렇게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분하고 0으로 보내면 얘는 뭐예요? 2x예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 어떻게 된다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에요. 자, 써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h 곱하기 제곱 x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x 더하기 x 제곱이고요. 이 a를 약분 후에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앞에는 0이니까 x 제곱, 여기도 0으로 가니까 x 제곱, 얘도 x 제곱, x 제곱이 몇 개? 3개. 그래서 3x 제곱이 됩니다. 규칙이 있어요. 자, 규칙을 못 찾으면 전 규칙 찾을 때까지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자, 이번에 뭐요? fx가 x 4제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글씨가 점점 날아가는 건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아니에요. 정말 쓰기 귀찮아서.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h 하나에 앞에 거 3개, 앞에 거 2개의 x, 앞에 거 하나의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똑같이 h를 약분하고 0으로 보내면 x 세제곱이 몇 개? 4개. 그래서 4x 세제곱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봐봐. 4제곱이네를 자,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제곱이네를 미분을 하게 되면, 즉 미분계수,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x가 2개 나왔어. 그치? x가 2개 나왔어. 근데 x 세제곱이라는 애를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x 세제곱이 아니라 x 제곱. 그 바로 하나 아래에 있는 애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세제곱인데 제곱이 3개 나왔어. 4제곱인데 세제곱이 4개 나왔어. 규칙이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의 17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게 되면 몇 제곱이? 16제곱짜리가 몇 개 존재할까? 17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17, x의 16제곱. 그럼 마무리. fx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f'x는 얘보다 하나 낮은 차수인 xn-1짜리가 몇 개 있더라? n개 있더라. 이렇게 규칙을 찾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쓰시면 되니까요. 그죠?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요. 우리 앞에서부터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끼리는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 다음 연속인 함수들끼리에는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 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는 사칙연산까지는 아니고요. 덧셈, 뺄셈, 곱셈이 가능하다. 나눗셈은 좀 많이 복잡해져요. 얘기가 달라져요. 나눗셈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덧셈, 뺄셈, 곱셈이 가능해집니다. 곱셈은 좀 다른 방식이니까 곱셈 빼고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실수배도 가능해요. 왜? 연속이잖아. 연속하면 실수배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실수배 한 것도 한번 볼래? 만약에 우리 3x 4제곱이라고 하는 fx가 있다면 여기 도함수 구해봐. 얼마야? 3 곱하기 얘만 따로 미분하면 4x의 세제곱이요. 그래서 답이 얼마? 12x의 세제곱이요 라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수는 따로 꺼내. 그지?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자, fx가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한다면 f'x는 뭐가 될까? 하나하나가 다 더해진 각각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하나에서 미분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얘 얼마? 2x.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 3. 왜냐면 x 미분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플러스 3. 요렇게 구하시면 도함수가 있다. 가 된다고요. 뭐라고? fx라는 애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상수배는 어떻게 돼 있지? y가 cfx라고 한다면 y 프라임이 cf 프라임 x와 같다. 그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가 이제 도함수라고 했어요. f 프라임 x가 도함수라고 했는데요. 그 도함수라고 하는 애가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y 프라임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책에서 언제 나오나 해가지고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하자면 그 라이프니츠가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fx라는 애를 x라는 미지수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라고 하는 기호를 그걸 이용해서 dx 이렇게 표현해요. 문제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dx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기호예요. ddx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기호예요. 그래서 ddx fx 이게 무슨 뜻이라고? 뒤에 있는 식을 뭐에 대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합니다라는 뜻이라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dx분의 dfx 아니에요. 분수 형태로 써져 있지만 분수식으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요. ddx fx. ddx fx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똑같이 y를 이용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도 dx y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위에다 올려서 dy dx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델타 말고요. 델타 말고 d예요. d.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y 프라임이라고 나오는 그게. 예.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y라고 하는 애가 fx 풀마 gx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석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계백문에 아마 써 있겠죠? 계백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9번, 20번 그리고 21번까지 해서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뭐 적으셔도 됩니다. 뒤에 그 필기 공간에다가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적는 거 적으셔도 돼요. 이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f 프라임 x 뿔마 g 프라임 x 이렇게 성립해요. 또 있습니다. 규칙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뭐야? 자, 상수를 미분하면 0. 여기 이것도 숫자로 생각하세요. x 앞에 여기 지수 얼마? 1. 1 앞으로 오고 지수 하나 떨구면 1 곱하기 x의 0제곱. 0제곱은 얼마요? 1. 그래서 1이에요. 그죠?
요거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배한 거는 그냥 이렇게 따로 꺼내서 나중에 계산해도 된다. 뭐 곱해주는 걸로. 그리고 요게 성립합니다. y는 fx 곱하기가 있다면 곱함수도 곱꼴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y'이라고 하는 애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일 것 같아요? 그 책을 안 보고 얘기하자면 y라고 하는 애가 fx, gx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 프라임 붙이면 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사칙연산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y''이라고 하는 애는 f'x 더 곱하기 g'x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걸 따로 빼놨겠죠? 뭘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곱하기 g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gx 하면 되거든요. 헷갈릴 땐 뭐 하라고? 이렇게 좀 복잡스럽게 생겼으면 뭐 하라고? 찢어. 고문 사람을 찢어. 미안. 자, 리미트 h가 이제 0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 찢으라고.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분의 h 빼기 fx gx 분의 h 요렇게요. 한 놈만 바꿔 필요한 애로 바꿔봐. fx 할까? 그럼 얘는 요거예요. fx gx 더하기 h 그죠? 한 번에 한 놈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럼 요거 대신 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죠? 요렇게 가능해야 돼요. 뒤에는 그대로. 그럼 얘도 똑같이 fx gx 더하기 h 이렇게 해주자고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좀 복잡하지만 길게 한 번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분의 h와 곱하기 gx 더하기 h라는 애로 정리가 되고요. 뒤에 있는 애는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계산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gx 더하기 h 빼기 gx를 h로 나눈 거 곱하기 fx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어요. 자, 뭐 어디요? 요건 됐어요? 요것도 안 됐어요. 자, 봐봐. 내가 좀 복잡스럽게 됐으니까 뭐 하라 그랬어? 찢으라 그랬어요. 찢어놓고 나서 한 놈만, 두 함수 중에서 한 놈만 요 식을 이용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 x 플러스 h, fx 플러스 h가 있으니까 빼기 fx 해줘야 된다고. 요렇게. 지금 뭐이? 다시 색깔. 여기가 세트라고. 요렇게가 세트라고. 그럼 이 뒤에는 뭔데요? 여기 붙은 거 그대로 써준 거예요. 여기다가 썼으면 여기다가도 써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 g, x 더하기 h를 인수분해해서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우리 x 더하기 h라는 애가 앞에 와야 되잖아. 앞에가 x 더하기 h고 뒤에가 x잖아. 그래서 x 더하기 h를 앞으로 꺼내면서 부호를 반대로 플러스로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 해주시고 이번엔 fx로 인수분해를 해서 꺼낸 겁니다. 한, 둘, 세 줄의 이 풀이가 과정이 요래요. 납득?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뭐라고? f'x요. 요 덩어리가 뭐라고? f'x요.
그럼 뒤에 있는 gx 더하기 h는 h 0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전에 얘기했죠.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냥 대입해도 된다.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냥 대입하면 gx. 자, 이번에는 얘는 g'x. 그리고 변수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 이렇게 앞뒤 바꿔서 쓸게요. fx 곱하기 g'x. 앞에서 했던 이놈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길게 뽑아져요. 자, 한 놈만, 앞에 것만 미분하고 그대로 뒤에 거랑 더하기 그대로 나온 애랑 뒤에 것만 미분한 식으로 곱미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함수의 곱 형태의 미분은 어떻게 하라고? 미분 곱하기 그대로. 그대로 함수 곱하기 미분. 다시 뭐라고? fx 그 두 함수의 곱은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미분 곱하기 그대로. 그대로 곱하기 미분. 미그금이에요. 미그금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저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돼요. 외워? 이해가 안 돼? 외워? 그리고 그 계백문 뒤에 21번에 있어요, 이거. 자, 참고. 그러면 3개면 어떻게 될까? y가 fx, gx, hx면 어떻게 될까? 얘도 한 번에 한 놈씩만 미분해서 써요. 그럼 어떻게 써줘요? y'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gx, hx. 두 번째는 두 번째 것만 미분하고 그대로 fx, g'x, hx. 마지막은 세 번째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fx, gx, h'x. 요렇게요. 미분법 겁나 많죠. 근데 결국에 미분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 놈이랑 요 놈이에요. 그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면 크게 지장 없으실 겁니다. 오케이? 하나 더. 그러면 어떤 덩어리 함수의 거듭 제곱을 미분하는 방법. 뭐냐면 덩어리 함수의 거듭 제곱을 미분하는 방법.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자, 예를 들어서 fx를 제곱한 애는 그럼 어떻게 될 거? 어떻게 봐야 돼? 얘는 fx 곱하기 fx야. 한 번에 한 놈만 미분한다고. 그럼 한 놈은 미분하고 한 놈 그대로. 한 놈은 그대로, 한 놈은 미분. 그럼 결국에 똑같은 모양이 생기는 애가 몇 개 생겨? 2개 생기죠. 그래서 얘는 요거 미분하면 요 놈을 전체로 미분하면 2 곱하기 fx, f'x가 돼요. 그러니까 한 놈은 미분하고 다시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 뭐라고? 첫 번째 거 미분 더하기 fx, 두 번째 거 미분한 거. 결국에는 저 fx, f'x라고 하는 애가 2개. 그러면 fx의 세제곱이라는 애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아. 첫 번째 것만 미분,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더하기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세 번째 거 그대로. 더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세 번째 것만 미분. 같은 모양이 몇 개? 3개. 세제곱이라 3개. 그래서 3fx의 제곱 f'x.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걸로 가봐. n제곱으로 가봐. 그러면 일단은 저 fx 곱라고 하는 그대로 있는 애가 몇 개? 한 놈만 빼고 싹 다 그대로잖아. 그러면 n-1제곱. 그리고 한 놈은 미분이 됐다고 f'x. 이게 몇 개 있냐고? n개 있다고.
이게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아마 다 다음 페이지인가요? 57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 계획문으로 따졌을 때 22번 내용인가 그럴 겁니다. 아니네. 21번이네요. 21번에 3번 내용이에요. 여기 21번에 3번 붙어 있는 내용 57페이지 내용입니다. 요거.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요. 미적분 2. 아, 니네는 수투죠? 니네는 수투로 배우죠? 아, 자꾸 저 미적분. 지금, 그죠? 지금 니네는 수투가 맞죠? 수투 과정에서 수투랑 이게 미적분 1이랑 내용은 똑같아요. 99.999%가 아니라 100% 똑같아요. 내용이 전혀 빠지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교재고요. 수투를 기준으로 수투에서는 미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다항함수만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미적분 수업에서는 그럼 뭘 배우게 되냐면 그 곱함수 미분 말고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걸 또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거를 배우거든요. 결국에 다 이걸로 증명해요. 다 이걸로 증명해서 저기 처리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배워야 될 개념이 있다시만 또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 하는 얘기 중에서 합성함수 미분 하나만 말만 할게요. 예를 들어 y는 어떤 f서클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y 프라임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라이프니츠가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레벨을 끌어내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분명 분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분수의 성질을 가져가요. 이런 거요. 예를 들어 A분의 B 곱하기 뭐 B분의 C 같은 경우에 A분의 C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거를 미분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완전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거라서 참고만 하세요. 예를 들어 y라고 하는 애가 합성함수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gfx 라고 할 때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뭐라고? 저 gfx라고 하는 애를 누구에 대해서? ddx,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자, 근데 합성함수로 따졌을 때는 크게 봐봐. g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문자는 뭐야? x야, fx야? fx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모양이 필요하냐면 사실 dfx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만이 요 gfx라는 애를 미분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제가 이걸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약분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곱하기 dfx dx를 해주시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요 모양 위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결론. 요 앞에 있는 덩어리가 얼마가 되냐면 g 프라임 fx고요. 뒤에 있는 덩어리가 뭐냐면 f 프라임 x입니다. 합성함수는 각 바깥에 있는 애를 껍질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냥 껍질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애를 속이라고 한다면 겉이라고 하고 겉과 속이라고 얘기할게요. 겉함수, 속함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따지고 보면 겉만 미분하는 거야. 겉만 x의 n제곱이라는 애만 미분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곱하기 속미분. 이것도 일종의 합성함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합성함수예요. 거듭제곱 형태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거 합성함수로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절대 안 나와요. 이 모양만 나와요. 수2에서는요. 그래서 너네들이 몰라도 돼요. 그냥 알고 그냥 봐두기만 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듣지 않는다면
이 수업 때 마지막으로 듣는 개념이 될 거예요. 평생에. 평생에 마지막으로 듣는 개념이 이게 될 거고, 그럼 그 미적분을 듣게 되면은, 요거구나, 라고 해서 그 라이프니츠 방식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미분법 설명 끝났습니다. 목 아파. 난 너무 흥분했나 봐. 혼자 너무 신나갖고 미분법에 대해서 한참 자, 그래서 증명 일단 다 보여드렸어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별표까지 쳐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얘는 뭐라고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f'x가 뭐라고요? 도함수요. 도함수가 뭔데요? fx에 대해 파생돼서 그 미분 계수들에 대한 관계식 함수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정확하게 그 값을 찍는 게 아니라 얘들은 다 뭐예요? 극한 값들을 마치 함수처럼 표시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봐. 자, 여태까지 막 손으로 막 열심히 계산하다가 계산기를 발견했어. 계산기가 나왔어. 그럼 너는 손으로 계산할 거야? 계산기로 계산할 거야? 계산기를 뚫기고 있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구하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냐? 이렇게 할 것 같냐? 아래 거라겠죠. 미분계수가 미분 가능해?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쓸 거야? 아니요. 유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된다고?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극한 값이에요.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극한 값들을 함수처럼 표현해서 써놓은 식이에요.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치우겠습니다. 옆반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나 얼마나 흥분해서 지금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소리 질렀는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그 문제 몇 가지 한번 좀 대응해서 좀 보고요. 제가 그 연습 문제 하나를 같이 좀 풀어줄 거예요. 제가 그 범위 밖에 있는 문제를 낸 거로 제가 인식을 해서 요거는 제가 연습 문제에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같이 풀 수 있게. 아니야. 범위 밖은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풀이가 들어가서 아마 니네들 못 푸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 수는 있어요. 다 저거 이용하면 이거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3-6번에 내가 해야 될 만한 거 1번하고 1번 해볼까? 1번 그러면은 불러볼래? 자, y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얼마야 이거? 2x제곱 2x제곱 더하기 5래. 이거 무슨 함수? 곱함수. 얘 미분하면 뭐라 하고? 미근금이. 얘 미분하면 하나씩 천천히 2x라고 한 거죠? 제가 지금 내가 순독법이라고 하나? 그 독순법, 독순술? 그걸 제가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게 묵음 처리가 돼서 가면 제가 못 알아보거든요. 네가 하거나 이 숫자로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좀 더 알아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죠? 2x 3 미분하면 0 곱하기 그대로 그죠? 이거 제곱이었죠? 2x제곱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그대로 x제곱 더하기 3 미분 앞에 거 요거 미분하면 하나씩 미분하면 3x제곱 얘 미분하면 2 곱하기 2x 4x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귀찮아라. 자 그럼 4제곱짜리 있는 애 2, 3, 5 5x 4제곱 세제곱짜리는 4 8 제곱이 되는 9
상수항은 10에 12, 22. 계산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중간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값은 솔직히 이건 뭐야 이거. 저기 뭐야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못한다. 중학교 3학년 애들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1학년 애들은 이거 분배할 줄 모르거든. 그 분배 법칙만 알려주고 나서 해봐. 그러면 이거 그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4번 y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를요, 세 가지 방법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똑같이 곱미분으로서 미그금이 할 건데요. 그 미그금이를 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y 프라임 같은 경우를 그냥 정답대로 따지면 사실은 원래대로 만약에 우리 그 거듭제곱의 미분이라는 걸 배우지 여기다 적을까? 참고 참 그냥 흰색으로 적읍시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참고 y가 f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n 곱하기 fx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얘를 요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 전개해서 풀어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요에 전개하면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미분하시면 얘는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라고 계산이 돼요. 싫어요. 그래서 뭘 해요? 저기 있는 저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 거 미분하면 뭐라고요? 3이 내려와요. 3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안에 있는 애 미분을 f 프라임 하면 이 덩어리를 fx라고 하면 f 프라임 하면 얼마? 1이죠. 곱하기 1. 그리고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미그예요. 미그예요. 그 다음 그대로 x 더하기 1의 세제곱 하고 미분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하나 내리고 안에 있는 애만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게 그냥 정말 바로 계산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거듭제곱은 거듭제곱인데 머리를 조금 더 써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y를 x 더하기 1의 5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보는 거죠. 이거 합차잖아요. x 플러스 1이 2개 앞에다 붙이고 x 마이너스 1이 2개 뒤에다 꺼내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5 곱하기 x 더하기 1의 4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5제곱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요. 요거 헷갈리시면 뭐 하면 된다고? 풀어서 전개하시면 된다고. 곱미분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된다고. 귀찮지만 된다고. 그죠? 아시겠죠? (7번) 7번이요? 7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문제로 내봐 연속이 아니라 미분으로 해서 그냥 냈구나. 자,
1번 fx라고, 3-7번인가요? 3-7번에 1번. 이번에 fx라고 하는 애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1 곱하기 f 프라임 x가 EFX를 만족시키고 EFX를 만족시키고 F0이라고 하는 애는 1이 된답니다. 이때 A, B, C를 구하래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뭐요?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자, F 프라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F 프라임 X가 얼마니까? 2AX 더하기 B거든요. 그죠? 그래서 뭘? X 더하기 1,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항등식이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2AX 더하기 B가 2배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개수 비교해봐요. 2차. 맞죠? 1차. B 더하기 2A. 1차. 2B. 상수. B. 상수. 2C. 그 다음 마지막. C는 얼마래? C는 1이래. C가 1이래. 1 집어넣으면 B는 얼마야? 2가 되네. B에다 2 집어넣으면 4, 2, 1. C는, A는 얼마? 1이네. 오케이? 그럼 2번은요, 해석이 조금 필요한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가 14래. 뭔 뜻이야,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뭔 뜻이야? f 프라임 2야. 그지? 이거 미분계수에서 나와서 F'2야. F'2라고 하는 값이 14라는 애를 준 거야. 해석이 필요한 힌트였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뭐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거 뭐라고? F'1인데 요거 인수분해해서 꺼내야 된다 그랬죠? 필요 없는 애. 위아래 모양 똑같이 모양 맞추고 나머지 뒤로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뒤로 뺀 다음에 대입하시면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이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2래. 자, 문제가 뭐냐면 fx라고 하는 식이 x의 4제곱 더하기 ax제곱, 세제곱? ax제곱 더하기 bx예요.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구나.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4x 세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요. 하나씩 대입해서 정리해서 연립반응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더 안 합니다. 해석하고 응용하는 거를 앞에서 연습이 됐다면 이거는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8번도 마찬가지예요. 3-8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3-8번에 1번은 또 어떻게? 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금 전에 했죠? 제가 이거 일부러 내가 공식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내신 대비 기간이 딱 되면은 저거 요런 그 플러스 h 마이너스 h 곱하기 h 막 h 제곱 막 이딴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아까 몇 번이었니? 그 연속이었나 뭐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 3-2번 개형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본 문제들. 3-2번 개형의 문제를 공식화해서 대입만 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저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어차피 니네들 그거 알아봤자 여기 있는 이 학원에서 서술형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거 쓰면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학교에서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참고만 하세요. 자, 그냥 나중에 영상 보시든 뭐 하든 참고만 하십시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세모 h 마이너스 fh는 f의 a는 세모 f 곱하기 f 이런 식으로 나와야 세모 곱하기 f 프라임 a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나씩 살붙여 볼게요. a 더하기 세모 h 마이너스 f a 더하기 별표 h라고 한다면 얘는 세모 빼기 별표 곱하기 f 프라임 a예요. 뭔 뜻인지? 뭔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보면 답이 사실은 그래서 그 3-2번에 그 3-2번 잠깐만 돌아가 봐. 자꾸 길게 나와갖고 그냥 만약에 이제 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이 개념을. 그래서 나는 1번을 보자마자 아까 막 3배 곱하고 3으로 해서 가 아니라 1번 보자마자 얼마? 6이구나. 그럼 2번은 0이구나. 3번 6이구나. 이런 게 그냥 바로 보이고. 그럼 이 1번도 그러면 유제 3-2번에 1번도 그럼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1일 것 같아. 2번은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2일 것 같아. 3번은 얼마일 것 같아? 5일 것 같아. 그게 나 지금 요 밑에 있는 거 보고 대답한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바로 푼 거거든요. 공식으로 이제 풀실 수 있어요. 근데 별로 그래. 여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게 약간 스키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자, 리미트. 하나 마지막. 아직 한 발 남았다. H야 한 곳 더 있다. 어디? 분모에 더 있다. 우리. 아이고, 배고파. F, A 더하기 H, 빼기 F, A 더하기 H 라고 할 때, 여기 아까 세모였고요. 여기 별표였고요. 얘는 하트 할게요. 예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하트분의 세모 빼기 별표 곱하기 F 프라임 A가 나와요.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푸십시오. 이거 맞불 교과서에 공식으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 막 이거 찾아내갖고 막 좋아신다 막 애들한테 막 알려줬더니 나중에 막 불교과서로 수업하는데 딱 보니까 대놓고 정리가 돼 있어. 시무룩. 자, 나 혼자서 막 나 좀 쩌는 듯 하고 이러고서 딱 봤더니 이미 있더라고요. 그치. 3-8번. 3-8번은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1번 과정을 제가 좀 생략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사실은요, 정석풀이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하라고? 찢으라고. 찢으라고. 그래서 h분의 f 1 더하기 h고요. 빼기 h분의 f1 마이너스 h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얼마? 마이너스 f1. 여기도 뒤에 마이너스 f1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앞에 덩어리가 얼마라고요? F'1인데요. 뒤에는 H가 아니라 뭐여야 돼? 마이너스 H여야 돼.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뒤에다가 붙여 주신다면, 그죠? 모양이 똑같아졌으니까 계산 가능하죠? 플러스 F'1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구하는 거라고? 2 곱하기 F'1 구하시는 거예요. 요런 문제입니다. 그럼 2번은요? 2번. 뭐 구하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10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라는 애를 구하래요. 야, 우리가 얘들아 봐봐봐. 1 집어넣으면 0이죠. 1 집어넣으면 0이에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야 되는데요. 해봐요. 해봐 약분. 아, 그럼 선생님 이거 할 줄 알죠?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요. 19, 8, 7, 6, 5, 4, 3, 2, 1, 0 한 다음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1, 1, 1, 1 곱해서 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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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 아, 오케이. 이걸 하고 있을 거야? 미친 사람이죠.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답은 나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의 응용을 해보자고요. 뭐를? 앞 빼기 뒤. 앞 빼기 뒤. 앞 빼기 뒤로 바꿔보자고요. fx를 x의 10제곱 더하기 2x라고 가정하면 f에다가 1는 값이 3 나와서 앞 빼기 뒤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얘가 바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뭐라고요? fx-f1로 변환이 가능하다고요. 요렇게 찢으면 x 빼기 1, x 빼기 1, 그치? x 빼기 1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얘는 결국 뭐야? f'1이야. 누구? f가 뭔데? 요거. 요놈. f'(x가 얼만데요? 10x 9제곱 더하기 2예요. 그러면 f'1은 얼마? 12. 아까 이거 계산했던 건 뭐였어요?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더하기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더하기 뭐 2였나요? 그거. 더하기 3이었나? 더하기 3. 이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9, 8, 7, 6, 5, 4, 3, 2, 1. 9 더하기 3, 12. 로 하고 싶진 않죠. 네. 좀 아이디어 좀 쓰자고 보여드렸습니다. 기본 문제 3-9번은요. 그냥 얘기만 한번 하고 넘어가요. 미분 가능하다. 뭐 하라고요? 뭐 구하라고? 뭐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연속이 고. 연속이라는 말이 뭔데? 왼쪽 식에 대한 함수값과 오른쪽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서로 같을 거야 이거죠. 그럼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풀어서 얘기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그럼 왼쪽식 미분해서 잃는 값이랑 오른쪽식 미분해서 잃는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PQ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으로 세우면 돼요. 자, 더 3-9번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3-9번 뭐라고? 함수값이 같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미분값이 미분계수가 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1번 함수값에 대한 식, 2번 미분계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게 밑에 풀이에 있습니다. 전 사실 그 중학교 애들한테 이제 선행을 가르쳤을 때 예전에 중학교 애들한테 선행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게 선생님 이거 진즉에 알았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그때는 그렇게 풀었어야만 했나요? 라고 하는 그 개똥 같은 문제라고 하면서 애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 3-10번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3-10번 유형은 보자마자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여가지고 그거 응용해서 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좀 더 차수가 커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또 아까처럼 x 9제곱 더하기 x 8제곱 9제곱 더하기 8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6제곱 5, 4, 3, 2, 1 하고 상수항 더하는 그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x의 7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애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가 될 거라고요.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배운 미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우직하게 풀려면 뭘 해야 돼요? x에다 1 대입해야죠. x에다 1 대입하시면 얼마니까? 3이니까 3은 a 더하기 b예요. 아하, b 대신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쓸 수 있군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식을 x의 7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더하기 3으로 보고요. 이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옆에다가 계산해서 바꿔요.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식이 x-1로 인수분해를 해서요. x-1의 제곱 qx 더하기 a 곱하기 x-1 해서요. 얘를 하나 지워주고 다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뭐 어떤 상수라고 하는 값이 뭐니까 a니까 그래서 얘구나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이거구나 라는 짓을 해야 되는데 7차를 하기에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무슨 성질을 이용하냐면 분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뭐야? fx가 gx랑 같으면요. 미분해도 똑같아요. f'x도 g'x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짓거리를 이제 더는 그만 하고 미분을 하자는 거죠. 왼쪽 좌변을 미분하면 7x 6제곱 마이너스 2 우변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그금이 앞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qx 금이 그대로 곱하기 미분한 함수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플러스 a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로 자 아까 뭐 했었냐면 여기서 x에다 1 대입했습니다. 여기 x에 1 대입했습니다. x에 1 대입하면은 뭐였냐면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3이라고 나왔었어요. 맞죠? 두 번째 식에다가도 똑같이 요 식에다가도 이번에 똑같이 x에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5라고 하는 값이 지워지고 a예요. a는 얼마? 5입니다. a가 5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한 이 인수분해라고 해야 되나요?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구하기, 나머지 정리하는 방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2번도 뭐 하면 돼요? 나누어 떨어지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 식을 먼저 적어요. x5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 라는 애가 뭐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x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뭐 대입하시면? b 대입해야지. 그치? 첫 번째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b 대입하시면 b의 5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a는 0이에요. 두 번째 뭐해서? 미분해서 5x 4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이 2
x-b 곱하기 qx 더하기 x-b의 제곱 qx. 자, 제가 여기는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에는요. 제곱이라는 애가 곱해져 있는 애 이 덩어리를 미분하면 항이 두 개로 나눠지죠. 맞아? 그치? 하나, 얘 곱하기 얘잖아? A 곱하기, 그러니까 덩어리 A 곱하기 덩어리 B라고 한다면 이 애를 미분해도 반드시 누가 남아있어? 그 1차식이건 2차식이건 x-b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남아있어. 살아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집어넣을 수 있을 준비가 돼요. x-b를 대입하시면 얼마? 5, b의 4제곱, 마이너스 5가 0입니다. 양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B의 4제곱이 1인데요. B라고 하는 값은 그럼 뭐가 돼요? 뿔마 1이 되거나 아니면 뿔마 I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1이고요.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A는 4예요. 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어디까지 일단은 자 너네는 이렇게 신명나게 하면서 해도 이렇게 약간 좀 내가 여유가 있는데 화목에도 제가 미적 분석이 깔렸거든요. 그래서 주 2회에서 7번 만에 이 교재를 끝내는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숨을 쉴 수 있잖아. 나 지금 막 이게 딴소리 하고 좀 더 막 예제 막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서 설명할 거 하고 막 라이프니츠 그게 누군데 싶더라. 어쨌든 뭐 그런 거 이게 다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해도 그래도 심지어 시간이 남네. 근데 하루에 2단어씩 나가야 되거든요. 맨날 걔랑 수업하면서 사과해요. 미안. 힘들지, 졸리지, 힘들지, 피곤하지, 나도. 난 목이 좀 아프네. 넌 허리가 아프지. 그래, 힘내자, 같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수업 4번의 차이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나? 오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그 접선의 방정식 중간 정도까지 나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뒤에 있잖아요. 두도?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아니죠? 깜짝이야. 하나씩 진짜 깜짝 놀랐다. 놀래라. 제가요, 지금 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같은 교재, 다른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시험을 낼 때 범위를 착각하는 순간, 둘 중에 한 반이 안 배운 걸 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띵 했던 게, 나 이거 문제 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잘못했었어요. 그래서 띵 했었는데. 자, 일단은요, 그 뒤에 있는 어떤 문제냐면, 그 3, 4, 5, 4-3, 4, 5까지가 세트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 할까 생각 중이에요. 4-5번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6, 7은 활용이에요. 6, 7은 활용이고요. 6, 7은 활용이고, 뒤에 있는, 그 8번까지가 이제, 또다시 8번은 또 개념에 대한 정리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이제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4-5번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숙제는 해당하는 연습 문제가 고르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2, 3단원에 대한 3단원에 대한 연습 문제만 하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단, 연습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기본 문제 유제는 4-5번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습 문제를요, 그 4-5번까지 나간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연습 문제 번호를 찍어갖고 나갈까 했는데, 그건 그냥 뒤로 뺄게요. 월요일 숙제로 뺄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문제가 뭐냐면요. 뒤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은 그 63페이지. 63페이지에 3-5번이에요. 일단 연습 문제 번호를 잡아드리자면 2번, 4번, 5번, 7번, 8번입니다. 2, 4, 5, 7, 8. 뒷페이지는 14, 16.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3-5번은요, 필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함수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을 때 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f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를 fx 더하기 fy 더하기 xy로 표현한다 라는 약속을 했을 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래? f'0 이 2일 때 f'2라고 하는 값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네. 오케이, 맞네. 그러면 이때는요, 0 집어넣으면 일단 얼마예요? x에다가도,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뭐야? 그냥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식이에요. 그러면 x에다가도 0, y에다가도 0을 집어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이 될 거고 따라서 f0의 값은 얼마?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f'0이 2일 때 f2-2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요 i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뭘 이용한다고? 제가 이거에 대한 힌트는 뭘 드렸냐면 이거 미분법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분법 못 써요. 그럼 뭘 해야 돼? 정의 이용해야 돼요. 정의를 한번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자, f'2라고 하는 애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뭐 더하기 f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죠. 위에 있는 애를 이용합니다.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f2 더하기 fh 더하기 2h 라는 덩어리로 변형이 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다면 이 가운데 식이 사라져서 fh 더하기 2h 분의 h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h분의 fh라는 애를 몰라요. h분의 fh라는 애를 모르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남겨놓고
뒤에 있는 2를 꺼냅니다. 이제부터 뭐로 치냐면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fx 빼기 fa로 생각을 하신다면 무슨 표현이 가능하냐면 h 0, h 빼기 0, fh 빼기 f0이 가능합니다. 왜요? f0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0은 막 더해도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f 프라임 0 더하기 2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F0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0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4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찾는 게 조금 헷갈리실 거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거 준 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문제에서 나온 애를 써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문제, 함수 방정식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찾는 거냐면 F0이 얼마인지부터 찾는 거예요. F0이 얼마인지부터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F0이 얼마야? 1번. F0이 얼마야? 그럼 이 값은 얼마인데?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부터 나오냐면 얘는 얼마야? 라고 이게 요 값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그럼 암묵적으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F'랑 0을 찾으셔야 돼요. 0부터 찾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해법이에요. 이 정도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복습하시거나 혹은 숙제하시거나 혹은 딴 거 하실 때 조금 헷갈리셔서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일단은 답지를 봤는데도 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조금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문제들 있으십니까? 뭐든지. 오늘 숙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그렇다고 애매하게 시간 남았는데, 저 접선의,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까 내가 딱 2문제인가 하고 넘어갔었죠? 괜찮아요? 이 변형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냈던 것 중에서 이거 연습 문제, 기본 문제 없는 문제 하나 내가 낸 거 있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문제 없어가지고 왜 없지? 일단 내봐야지 하고 내는 거 있는데. 어딨더라? 연속 쪽 문제였는데요. 이 교재가 문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상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안 들어갈 문제인데요. 요새 트렌드상으로 꽤나 모든 시중 교재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운만 띄워놓고 안 하면은 욕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비슷한 문제 하나를 조금 오늘 보는 거 말고 비슷한 문제 하나를 조금 추려서 보여드려 볼게요. 아이고 배, 아이고 배고파. 아니거든. 됐다. 잠깐만.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아고리아 그런 선생님의 연속 쪽이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가 어딨더라. 네, 뭐 지금 기다리시는 동안에 딴 거 하고 계십시오. 일단 저기 뭐야 개념 좀 정리하시거나 오늘 하실 거 좀 복습 좀 하시거나 하고 계세요. 저희 비슷한 유형에서 내긴 했으니까. 이게 최초순위가 아니라 연속함수의 성질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좋아. 이런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이걸로 갑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함수.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가 있다고 했을 때 식이 x-1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만족시킨다. 이때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고 했을 때 a랑 b를 구해주세요. a랑 b, a, b가 뭐예요? 라는 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연속이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함수값이 정의됐네요. 뭐가 있어야 되며? 극한값이 있어야 되며. 극한값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자, 극한값을 그럼 뭐로 갈까요? 얘로 쓰죠. 이 식을 써보자.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뭔 식이라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 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정의되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 로 풀어요. 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라고 하는 것만으로 정의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유형도 풀 수 있는 상태이다. 여러분들은 개념을 쓰시면 네.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 보시고 그 테스트 본 다음에 식사하시고요. 우리 한 2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끌게요.